성중시력 54권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임금이 평안도의 관찰사 정문형과 절도사 하숙부에게 하사하기를 경등은 이번에 보내는 사목을 보고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라. 1. 이산진, 창주진, 벽단진, 벽동진은 일찍이 적과의 싸움에서 공사의 화살이 모두 소모되었다. 감령과 병령의 전죽을 이산에 6,000개, 창주에 2,000개, 벽동에 각각 1,000개씩 나눠 보내어 군졸들에게 나눠주게 할 것. 1. 강변의 여러 진은 철이 없어 화살촉을 만들 수 없다. 여러 고을의 철로 화살촉을 만들어 이산 등의 진에 보내어 군졸들에게 지급하게 할 것. 1. 요즘 들으니 적은 우리가 침공할까 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전에 설책과 의병 등의 일에 대해 요시한 것을 긴급히 시행하여 적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할 것. 1. 여러 고을과 진의 갑주와 군기는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그 수를 기록하여 아래도록 할 것 하였다. 의병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적을 의욕시키는 것이다. 갑주는 갑옷과 투구이다. 성전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상조의 죄수 백정 김원선의 절도 재범죄는 경국대전에 의가하여 교대시에 차소산이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임금이 한승부에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집집마다의 연등놀이에 화재가 날까 두렵다.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 날을 석가의 탄신이라 하여 집집마다 등을 켜 놓는다. 장대를 많이 세우고 수십 개의 등을 연달아 달며 등으로 새나 짐승, 물고기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대단히 호화롭게 하기에 힘썼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성종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대사 이서장에게 말하기를 요새 날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으니 금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백성들이 술 한 병 정도 가지는 것은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많이 마친 성귀달 등에게 표피, 호피, 녹피 및 화살을 사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종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9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성조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호주에 전교하여 각 전의 향과 술을 임시로 줄이게 하였다. 성조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죽은 정병 박금수가 오랫동안 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도 좌랑 정숙지가 속히 국문하지 않은 죄와 좌랑 김괴가 즉시 상세하게 복심하지 않은 죄는 유리 폐형 50대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숙지를 파직시키고 김괴는 부과하게 하였다. 부과는 관리나 군사의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이내 처벌하지 않고 관원명부에 적어두는 일이다. 6월과 12월의 고적할 때 이것을 참고하였다. 성종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강한 활을 내어다가 겸사복 임득창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오치구원의 활이다. 너가 쏘아보아라 하였다. 임득창이 화살 3개를 쏘았으나 활을 완전히 당기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치건이 이 활을 잘 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임덕창의 활 당기기는 힘과 오치곤과는 누가 더 나은가 하니 겸사복 이 양생 등이 아뢰기를 오치곤은 여름철에 이 활을 쏘았지만 잘 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임덕창의 활 당기는 힘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임덕창에게 묻기를 이 활이 너의 활보다 얼마나 더 강하냐 하니 임덕창이 대답하기를 이 활은 120건 정도 되고 신의 활은 80건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이 활로 항상 연습하라 하였다. 조전장 박성손이 와서 복명함으로 임금이 인견하고 이산 창조의 적변과 적을 방하는 상황을 묻고 나서 앉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병마 절도사 김서형이 서산지방에서 사냥하면서 금산에 불을 놓아 국가에서 배양하는 제목감의 소나무를 모두 불타게 하였고 그 불이 개심사에까지 번져서 저를 불태웠습니다. 또 섭진을 핑계대고 때없이 군졸들을 징발하여 여러 날 동안 사냥하였는데 수령들의 뒷바라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얽어서 벌주고 욕되게 하는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절도사로서의 부적당함이 이와 같으니 청컨대 행대 감찰을 보내어 추국하게 하소서. 또 개심사에 거주하는 중이 관찰사 성윤문에게 장고하였으나 성윤문이 숨기고 추국하지 않았습니다. 참컨대 그도 아울러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감찰 정찬을 보내어 추국하도록 명령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영이 치게하기를 사은사가 갈 때의 호송군이었던 평안도 감사 김종의, 황해도 갑사 윤형, 김규현, 김진, 이효신 등이 압록강에서 빠져 죽었고 47필이 동팔참의 노상에서 죽었습니다 하니 병조에서 이에 의가히 아뢰기를 익사자들은 경국대전에 의가하여 취재하고 또 부무를 하사하며 3년간 복화하고 절도사 하숙부와 호송장 신주, 의주 목사 반희는 신중히 호위하지 못하고 익사자를 내었으므로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고 죽은 말은 황해도와 평안도의 목장 말로서 보상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1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내금이 100인이 활을 쏘았으나 한 사람도 잘 쏘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이 늘 연습하지 않았구나 하니 인산부원군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세종 때에는 내금이를 정선하였기 때문에 겨우 60명밖에 뽑지 않았는데 지금은 200명이나 되니 정선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였다. 내금이 장 고겸이 나아가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외모를 보고 시제한 다음에 내금이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날랜 장사들이었습니다 하니 홍윤성이 말하기를 신도덕건대 세종 때 내금이는 특별히 시제하지 않고 신체의 장단을 비교하여 건장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고겸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고겸이 또 아뢰기를 양계의 군관은 장수의 임의대로 스스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금위의 기량이 있는 사람을 모두 뽑아갔고 그 때문에 검군에는 도리어 제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양계의 군관의 갑사와 별시의 가운데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검군은 군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니 홍윤성이 아뢰기를 세조 때 북쪽 국경지대에 변란이 있어 특별히 내검이 100명을 신을 따라서 가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북방에 대한 염려가 없으므로 검병을 쓰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고겸이 아뢰기를 양계의 군사를 나누어 지키려면 반드시 군관을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략이 없는 자들에게는 군사들이 신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그 수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내금 위로서 군관이 된 자를 모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금 위로서 군관이 되어 양계에 있는 자가 모두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니 구겸이 말하기를 절도사 군관이 30여 명 가량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홍윤성에게 명령하여 활 잘 쏘는 내금이 가운데 그를 아는 자로 지윤원 등 9인을 뽑아 병서를 강하게 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총통은 적군을 막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이 덕건대 벽단이 포위되었을 때 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 이것은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세조께서 이 시해를 토벌하려고 하였을 때 총통을 시험하였더니 능히 다룰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으므로 세조께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미리 연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하승지 유건에게 말하기를 뒷날 친렬 때 총통을 시험할 것이니 이것을 병조에 전교하라 하고 화살을 많이 맞힌 박지 등 4인에게 녹비와 활, 화살 등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인 백정들은 농업과 양잠을 일삼지 않고 사냥과 장사를 업으로 하여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 호구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군대에 예속시키고 부역을 편호와 갖게 한다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모여서 도적이 됨으로써 오히려 양민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컨대 살림이 조금 넉넉하여 군호에 편입되고자 하는 자는 이를 허락해주고 산업이 없는 자는 부역을 정하지 말고 한전을 지급하여 농상을 권장하여 수십 년을 기다려서 부실하게 된 다음에 부역을 정하도록 하소서. 또 앞으로 죄인 백정이라 부르지 말게 하고 일반 백성과 섞여 살아서 서로 혼인하게 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지급한 전투의 수를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제2는 고려 조선조의 고개, 가무, 음곡 등을 일삼던 천민의 하나인 광대이다. 이들은 여가의 사냥과 고리 같은 수공업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었다. 백정은 천민계급으로 가축류의 도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천의 하나이다. 조선시대는 평민으로 대우해 주기 위해 병정에 편입시켰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설사 수 허적 등 5인이 윤대하였다. 호조 정락 민영견이 아뢰기를 윤대는 언로를 넓히고 백성들의 사정을 위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5인이 함께 윤대하는 데다 승지와 사관도 입시하였다가 나와서 그들이 한 말을 써서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신들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도록 하기 때문에 윤대한 사람들이 비록 관리들의 불법한 일이나 뇌물을 받은 일을 말하고자 하여도 뒷날 은밀히 보복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을 다하지 못하고 다만 천박하고 기묘하지 않은 일만 가지고 윤대합니다. 이것이 어찌 성상의 구원하는 본래의 뜻이겠습니까? 청컨대 앞으로 편전에 혼자 나아가 좌우를 모두 물리치고 한 사람만 불러서 윤대하여 그 마음 먹은 말을 모두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엄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국가에서 윤대를 설정한 것은 정사의 잘못된 점이나 백성의 괴로움을 듣고자 함인데 어찌 남이 보고 듣는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겠는가? 만약 남이 보고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비록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을 어디에 쓰겠느냐 하였다. 민영견이 부끄럽고 무안하여 물러갔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절도사 조관이 임금께 하직하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전에 하사하였던 청평부원군 200강의 처 정순공주의 전지 40결과 대하국공 명승의 전지 10결, 검참의 평원회의 전지 20결, 주문사 서장관 이질의 전지 15결, 통사 안지선이
전지 10개를 당대에 한해서 모두 그대로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도성지 신정이 아르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비가 때맞추어 오지 않습니다. 첫건대 급히 명하여 기우하도록 하소서 하였고, 원상 조승문도 아뢰기를 기도는 성심껏 하여 감흥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성심껏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즉시 기우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여덟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백정 김득계가 사민으로서 도망한 죄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참대시에 하소서 하니 임금이 사형을 감면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아홉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나주의 제수 백정 박개동과 양인 이동 최독동 표심성 등이 인가에 불을 지르고 강도질을 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경국대전에 따라 그들의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관노비로 소속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표심성은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열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3일 신묘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가 아뢰기를 현주 등 다섯 장수가 한 명회를 맞이하여 요동에 가면 요동도사에게서 무난하고 음식이나 물건을 보낼 텐데 담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역관이 도망온 중국인을 돌려보내려 갈 때에도 반전포를 하사하는데 하물며 현주 등이 재상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하사하는 물건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배에 열필과 술을 주도록 하소서니 즉시 평안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쌀과 술 및 흑마포 5필을 주게 하였다. 반전포는 여비로 주는 포물을 말한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순청의 죄수 산호 김질동 김기가 황자돈 등의 집을 겁탈한 강도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경국대전에 의하여 그 처자를 그들이 사는 고을의 관노비로 소속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매우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니 마땅히 낭비를 줄여서 하늘의 경고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혼인과 제사 이외에 공사에 쓰는 물건을 술을 일체 금하도록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공해왕후의 대상을 당하여 상제를 소경전에서 지냈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우승지 유권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산에 야인의 성식이 있다는데 그래도 사은사 일행을 맞이해 올 필요가 없겠는가 하니 유권이 대답하기를 이 산은 요동과의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그러나 야인의 정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가 치게 하기를 즉 40여기가 이 산의 강 북쪽에 와서 통사를 불러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오랑캐의 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여러 진에 명령하여 적변에 대비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각 진군을 3번으로 나누어 그 수가 많은 곳이라도 80명을 넘지 못하고 적은 곳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참컨대 여러 진의 군사를 우선 2번으로 나누어 방수미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 문제를 원상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는데 정창성, 신숙주, 홍윤성, 김질, 윤자운 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적은 우리들이 하는 것을 엿보고 계략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지시한 강 건너 목책을 설치하는 대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마땅히 목책의 설치를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수절이 사는 군사들이 방비에 기뉴하고 덜 기뉴한 것을 막론하고 을에 나누어서 지키는 일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요세지를 택하여 많은 수의 군사가 나누어 지키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가에서 비례지기 훈도를 두어 여진의 언어를 가르쳤는데 이제 응답할 통사가 없었다니 대단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서 아뢰게 하소서 하고 이급되는 의논을 아뢰기를 농사절의 백성들을 부역시켜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수자리 사는 군사를 2번으로 나누는 일은 하숙부가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여러 장수 및 변장을 지낸 사람들과 다시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6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6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7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압록강 영변의 수자리 군사를 2번으로 나누는 문제 등에 관해 신하들과 의논하다. 이파가 의견을 아뢰기를 압록강 영변의 수자리 군사를 3번으로 나누면 군주의 수가 적고 힘이 약해지므로 하숙부의 계책을 따라 2번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적은 우리가 쳐들어갈까 의심해 항상 경계심을 품고 있는데 요새지에 목책을 널리 설치하여 위세를 보이는 것은 적을 매우 피곤하게 하는 술책으로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부역시켜 목책을 설치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저들의 근거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또 적이 이미 우리 땅을 침범하고 사냥을 핑계대어 우리의 허실을 엿보고 있으니 우리를 매우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철에 대규모의 공격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저들이 강의 북쪽에 와서 둔치기를 기다리며 형세가 약한 척해 보이다가 몰래 장사를 보내어 형편을 보아서 무찌르면 반드시 저들의 마음으로 위세를 두려워하여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배맹달이 의견을 아뢰기를 국가가 전에 건주의를 톱을 하였을 때 두 곳으로 나눠 군사를 건넜습니다. 지금도 공격해 들어갈 것 같은 형상을 보이면 두 곳으로 나눠 선박을 진열하고 기치를 펴서 적이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안도에 지시하여 쳐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을 내어 성대의 야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면 그들이 반드시 이 소문을 서로 옮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적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박승손 구겸이 의견을 아뢰기를 여러 진의 수자리 군사는 마땅히 2번으로 나눌 것이며 적이 강의 북쪽에 돈을 친 뒤 변장으로 하여금 적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을 살피게 하고 밤을 타서 공격하면 비록 죽이거나 포로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적이 반드시 크게 두려워하여 마음대로 날뛰지는 못할 것입니다. 목책을 설치해 놓고 지키는 군사가 없으면 헛되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울이 있어 적이 건널 만한 곳에 망대를 줄지어 세우고 활 잘 쏘는 군사로 하여금 밤낮으로 방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형 이숙정이 의견을 아뢰기를 강의 북쪽에다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백성을 고단하게 할 뿐 적을 위협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강 여울의 요새지에 나무를 가로질러 난간을 만들어 건너지 못하게 하고 또 망대를 설치하여 장소로 하여금 적을 지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순숙이 의견을 아뢰기를 만포의 강물은 여울이 있어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들일을 하는 때인데 적이 텀을 엿봐 잡아갈까 하여 진실로 우려됩니다. 백성을 동원하여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방비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농사에 방해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다만 여울이 있는 곳에 가시나무를 많이 쌓아서 적의 침입로를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목책을 설치하고 지키지 않으면 적의 허실을 알고 반드시 불태울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대로 망대를 설치하고 활 잘 쏘는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방책이 이치에 맞을 것 같다. 원상들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김질, 윤자, 운이 의견을 말하기를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니 망대를 설치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손이 의견을 말하기를 적이 이득을 얻지 못하고 다시 와서 엿보는 그 간사한 계략을 알만합니다. 지금 비록 강의 북쪽에 목책을 설치한다 하여도 지킬 군사가 없습니다. 마땅히 여러 장수의 의견에 따라 목책을 설치하지 말고 망대를 두어 지키게 하소서. 또 조전장을 보내어 각진의 요새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고 신석주가 의견을 말하기를 강을 건너가서 목책을 설치하는 일은 밀력을 동원하지 않고 다만 수비군만으로 목책을 간략하게 설치하되 목책의 양쪽 끝에 강 줄기를 안듯이 하여 초생딸 모양같이 되게 하면 우리 편에는 왕래에 편리하고 적은 이를 빼앗아 점령하지 못하게 된 이것이 목책을 설치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그와 같으니 억지로 목책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다만 강 이쪽 편 여울의 건널 만한 곳에 작은 목책을 설치하여 군사를 나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여울이 얕아서 건널 만한 곳은 군사를 2번으로 나누고 여울이 깊어서 건널 수 없는 곳은 군사를 3번으로 나누어 때에 따라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로 하여금 여러 대신과 정형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유서를 초하였다. 그리고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이번에 경의 보고로 적이 강의 북쪽에 와서 둔치고 있음을 알았다. 적이 이미 우리의 경계를 범하고 우리가 쳐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우리가 하는 바를 와서 엿보고 있는 것이다. 방비하는 모든 일은 해이하게 할 수 없으며 또 먼저 스스로 소동을 일으켰어도 안 될 것이다. 다음에 사목을 잘 살피고 옳게 조치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1. 강의 북쪽에 목책을 설치하여 쳐들어갈 것 같이 보이게 하라고 한 전번의 지시는 시행하였는지 모르겠다. 만약 아직 목책을 설치하지 못하였다면 다만 강 이쪽 편의 건널 만한 여울이 있는 곳에 작은 목책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여울의 길을 지킬 것. 1. 강 연변 진의 수자리 군사는 각각 그 땅을 지키게 하되 적이 쳐들어올 때는 합번하고 무사할 때는 분번하게 하라. 분번하거나 합번하는 일이 모두 한 고을 안의 일이어서 왕래하는 패단은 없을 것이며 이 일은 변장의 일시적인 고난으로 하는 일이라 반드시 번수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농사철을 당하여 농사일도 늦출 수 없는 것이니 경히 짐작해서 처리하여 농사에 방해되지 않게 할 것. 적이 강의 북쪽에 와서 통사를 부른 것은 반드시 이야기하려고 한 바 있었을 것이다. 국가에서 여진 혼도를 이산 등의 고을에 두어 항상 익히게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저들이 말한 바를 듣지 못하였으면 대답할 통사가 없는가? 군사적인 교습이 있으면 양쪽의 사정이 반드시 통해야 할 것이니 앞으로는 반드시 여진말을 아는 자로 하여금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듣게 할까? 1. 대개 성부는 바깥쪽은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우며 여장 안에는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성첩을 지키는 군사의 걸음걸이가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축성을 감독하는 사람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겨우 석축만을 쌓고 흙을 두텁게 메우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전에 지시하기를 여러 진성의 안쪽에는 흙을 메워서 말 타고 줄지어 지나갈 수 있게 하라고 하였었는데 그 후 10년이 되도록 이와 같이 쌓은 성이 하나도 없다. 겨울철이 되어 얼어서 미끄러우면 비록 성에 올라가서 적을 막으려고 한들 막을 수 있겠는가? 금년 겨울의 방비가 반드시 기묘할 것이니 흙을 두텁게 쌓도록 하되 미처 다하지 못하면 우선 강 연안의 진성 안에 나무를 가로질러 기틀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메워 적의 방비에 편하게 하라 하였다. 성첩은 성 밑의 낮은 담을 말한다. 성경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7일 얼민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7일 얼민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관창감주부 하순의 진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효우와 절이한 행실이 탁월한 사람은 국가에서 반드시 정문과 법코로서 이를 표창하지만 그 당자가 죽고 아내가 살아있는 경우에 수령들이 의뢰 호역에 편입시켜 부림으로써 장례하는 뜻을 읽게 됩니다. 참건대 앞으로는 효우 절이한 사람의 처에게도 아울러 종신토록 복호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7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7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건주위에 적이 두 번씩 침입하였으나 이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침입해 올 형세이며 따라서 금년의 방비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진년에 신숙주를 원수로 삼아 야인을 토벌하였는데 오랑캐들이 이에 보복하고자 그년의 노략질이 작고 기어이 이득을 얻으려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세종께서 명나라 영락 황제가 야인을 정벌하다가 포위되었으나 화차로서 포위를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듣고서 마침내 화차를 만들어 여러 진에 나누어 보내었는데 지금은 폐기되고 정비되지 않아 유사시에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기시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양계의 여러 진에 나누어 보내고 항상 훈련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대 병가들의 공격용 무기와 수비용 무기에 각각 그 방약이 있습니다. 예문관의 유신으로 하여금 사전을 널리 고증하여 아뢰게 하고 무사로 하여금 각진의 공격하고 수비하고 전투하고 행군하는 방책을 채택하여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그년에 한제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하늘이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내가 덕을 잃은 것인가 백성에게 억울함이 있는 것인가 들은 바가 있으면 모두 말하라 하니 동부선지 현숙규가 대답하기를 사한사가 중국에 갈 때와 정조사가 돌아올 때 물에 빠져 죽은 군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비록 제사를 지키고 복호는 하였습니다만 수령들이 죄를 두루하여 숨김으로써 언전을 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애통한 일입니다. 청컨대 조정의 신하를 보내어 탐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의 신하를 보내면 다만 폐를 끼치게 될 것이니 감사에게 지시하여 탐문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시강관 노공필이 아뢰기를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져가는 물화는 본래 일정한 규제가 있는데 요사이 부상 대고들이 마포를 대량으로 준비하였다가 사사로이 역관에게 붙여 보내고 앉아서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신이나 부사도 가져가는 것이 많아졌는데 이를 모두 호송군이 운반하기 때문에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해져 그 배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거듭 언금하도록 하소서. 또 국가에서 백성들과 직접 대하는 관직을 중하게 여겨 수령으로서 정사의 효과가 있는 자는 특별히 진급시켜 경영하였으나 그 직책을 다하는 자가 적었습니다. 옛날에 중국 한나라의 선제가 치적이 남다른 자는 품질을 더하고 패백을 내려 상줌으로써 순리를 많이 배출하여 후세의 칭송을 들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서는 불시로 감사에게 지시하여 치적이 남다른 자가 있으면 한나라의 고사에 따라 혹은 패백을 내리거나 혹은 품질을 더하여 총애한다면 은혜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 더욱 힘쓰게 될 것이며 듣는 사람들도 또한 고무되어 이에 따라 가려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현석규가 또 아뢰기를 왕년에 양계의 사람들은 반당으로 자출하지 못하였는데 명령이 바뀌어서 그 법이 곧 폐지되었습니다. 신은 어떤 폐단 때문에 이 법이 없어졌는지는 모릅니다만 양계의 지방은 땅이 비었고 유망민이 많은 데다가 토착민으로서 부실을 한 자는 모두 반인으로 들어가서 군사의 수가 날로 줄었기 때문에 반당으로 차출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반인을 색출하여 모두 군호에 편입시킨다면 4, 5천 명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법이 곧 폐지된 이유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반당은 왕자, 공신이나 당상관의 문무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던 수족인이다. 성조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8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옥과의 죄수 산호 이이가 박중선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18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호주에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종친과 당상관으로 높과
50일 이내에 상을 당하거나 당사자가 죽은 자는 녹을 그대로 주도록 하라 하였다. 녹과는 관리 봉급의 규정이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8일 병신 6번째 기사. 의금부에 사례기를 김자수는 역적 이씨의 도당으로 도사라 칭하고 문서를 관장하였었고 원성부사도 죽였습니다. 김자순이 비록 죽었습니다만 그에게 연좌되는 자와 재산을 청컨대 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8일 병신 7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운의 무안보에는 참민은 있는데 수자리 사는 군사는 없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2만관과 20열이 떨어져 있으며 민전이 많고 사람의 왕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적이 허실을 엿보고 틈을 타서 변방을 침범한다면 구원병이 미처 구하러 가지 못합니다. 유신보는 요새지가 아니라서 협파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유신부를 아오지의 들판으로 옮겨 백성들로 하여금 입보하게 하고 권관을 두어 지키게 하소서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9일 정료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9일 정료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9일 정료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0일 무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나아가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명하여 불을 놓게 하고 방패와 장 쓰는 법을 익히게 하였으며 무신들의 모구와 삼갑사를 시험하고 잘 마친 동청 레등 구인에게 활과 화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모구는 사구에 쓰는 공이다. 사구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모구를 끌면서 달려가면 뒤에서 여러 사람이 달려 쫓아가면서 무촉전으로 쏘아 맞히는 운동이다. 삼갑사는 세조실록 6년 6월 6일조에 보면 날쌘 기마를 뽑아 그 다수에 따라 갑을 병으로 대를 나누어 그 표지를 다르게 한다. 사람들은 비두전을 가지는데 붉은 물을 들여 우전의 끝에 꽂고 천천히 가도록 하여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한다. 북을 치면 갑, 을병이 각각 2인씩 두루 말을 달리면서 그 등을 쏘는데 갑은 을을 쏘고 을은 병을 쏘고 병은 갑을 쏘되 서로 함부로 쏘지 않는다. 징을 울리면 말을 달려서 그 전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0일 무술 두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스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오지 않는데 경기 지방이 더욱 심하다. 여러 도의 물 사정과 농사 사정을 알지 못하니 경들은 급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기해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기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기해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쳤다. 외 혹은 육랑 쇠문과 부사과 수개구라가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기해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과천 사람 김울산이 그 어미를 죽였으므로 본도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죄가 고금에 드문 것이어서 천지 용납할 일이 못됩니다. 청컨대 잡아다가 공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기해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경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경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1일 경자 세번째 기사. 임금이 승정문에 전교하기를 농사철이 바야흐로 한참인데 한 달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상참, 조참, 조화를 정기하고 정전을 피하고 음악을 철폐하고 일상을 반찬을 줄이고 저자를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 정전을 피하고는 나라의 제의가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으로 궁전을 떠나 행궁이나 별서에 옮겨 거처 하던 일이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 처마 밑에 나아가 수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대단히 심한데 민원이 없는가 하니 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지금 무슨 민원이 있겠습니까? 무릇 제변은 모두 하늘이 임금을 꾸짖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제변을 만나 두려워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마침내 반드시 하늘이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시종 수양하고 반성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2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가 아뢰기를 적의 기병이 이상 강북에 주둔하여 오랫동안 머물고 물러가지 않는 것은 사은사 한 명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으므로 필시 우리의 허실을 엿보아 팔참 노상에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안도 절도사 의유소의 계본을 보면 요동에서 야인을 보가대 등을 책망하기를 정현의 출정은 천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너희들을 어찌 조선에 대하여 보복하려 하는가 하고 드디어 공격하여 300여 명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요동에 보내어 한 명이를 호송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끄리낌없이 날뜁니다. 지금 만약 의유소에게 장차 대거 공격할 뜻으로 지시하면 적이 반드시 서로 전하고 알려서 농사에 전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옳은 의견이라 하고 즉시 영안도 절도사 의효소에게 지시하기를 건주 야인의 이 개축년의 정벌 이래로 주를 뉘우치고 와서 정성을 보였고 이제 우리 선왕께서도 그들이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을 허락하고 옛날과 같이 대하였다. 정해년 연간에 적이 요동 등지를 약탈하였는데 그때 명나라에서 요동을 쳐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요청하였었다. 이제 우리의 적이 바야흐로 중국에 기순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대항하여 겨울에 봄서부터 봄까지 우리의 서쪽 변방을 여러 번 침범하고 백성을 약탈하니 천리를 어긴 죄악이 가득 차다. 장차 군사로서 토벌하여 그 소굴을 남김없이 소탕하려고 한다. 저기 혹시 모련 위에 가서 투항하는 자가 있으면 경은 마땅히 후문의 여러 여진족에게 다이라 모두 잡아오게 하되 혹시 이를 비유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죄주도록 하라. 또 육진의 방비도 역시 더욱 엄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구 성종 6년 4월 2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익산의 죄수 백정 박중희가 행인을 겁탈하고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하고 수교에 의하여 그 처자는 살고 있는 지방의 관노비를 소속시키고 회령의 죄수 양인 한수생이 설도를 3번 범한 죄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교대시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0일 경자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제관 부정 정효종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정효종은 의경왕을 마땅히 종묘에 모셔야 한다는 뜻을 극진히 아뢰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국가에서 명나라에 의경왕의 시우를 청하면서 정효종을 주문사 서장관으로 보냈었는데 중국의 서울에 가서 인준을 받아온 것을 스스로 공으로 여기고 이에 종묘에 모실 것을 힘써 청한 것이므로 그 아첨하고 경솔함이 심하다. 이때 성지 현석규가 입시하였으므로 임금이 현석규를 돌아보며 물었는데 부당함을 알면서도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으니 그의 아첨도 또한 심하다고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동부성지 현석규에게 말하기를 자식이 어미를 죽인 것은 큰 변괴이다. 너가 인삼부원군 관계 가서 김울선을 국문하되 모함이나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옛날 춘추시대 주나라 전공 때 아비글을 죽인 자가 있었는데 공이 이를 듣고 놀라서 벌떡 일어나 말하기를 이는 나의 죄다 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수를 들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풍속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세종 때 회령에 사는 야인이 그 아비를 죽였는데 비록 그 습속이 아비 알기를 짐승같이 여기고 죽인 것이라 하여도 세종은 이를 듣고 놀래어 즉시 사람을 보내어 환멸하였습니다. 신보안이
광주 목사가 되어 고을의 기생을 간통하였다. 그 기부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세종이 관리에게 가서 군문할 것을 맡기면서 탄식하기를, 허조가 일찍이 나에게 권하기를 상하의 구본을 엄하게 하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있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풍속을 바꾸는 깃털은 오직 상하의 구본을 엄격히 하는 데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이로 인한 근심이 대단히 컸다. 환멸은 술의 돌로 양쪽에서 끌어당겨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성정시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5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주 구윤 윤효손이 아란바에 의하여 연분에 있어서의 고원 등재 토석으로 전지가 있는 곳을 고우라 하고 하나의 면안에 땅의 기름지고 척박함이 다르므로 그 지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타당하고 타당하지 못함을 의정부와 여러 조에서 함께 의논할 것을 청하는 임금이 이에 따랐다. 신숙주 노사신 김교 한칠애 등이 의견을 말하기를, 지금의 연분법을 보면 한 면 안 전지의 자수를 어느 자에서 어느 자까지는 상상으로, 어느 자에서 어느 자까지는 중상으로, 어느 자에서 어느 자까지는 하상으로 하되 그 중간을 짐작하여 중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름지기 자수에 따라 조사하기를 답험 손실과 같이 한 뒤에야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면에서 자수와 등급이 일정하지 않아 마냥 넉넉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면 곧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먼저 한 고을의 땅을 정하되 그것과 토지의 품질 및 건조하고 습한 것이 똑같은 땅을 아울러 혹은 10필지 혹은 100필지 혹은 1000필지를 연달아서 자수를 매기고 연분할 때 한 고원의 땅에 대하여 등재를 정하고서 또한 자수에 따라 연달아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땅들은 한 면의 등급에 합쳐 넣어 정하면 꼭 맞게 될 것이니 어찌 쉽지 않겠습니까? 세종조에 상정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 같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조 조의 윤기견이 처음으로 이 방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세조께서도 그것을 옳게 여겨 전제소에 해부하였는데 미결된 채 있기는 했어도 어느 쪽이 어렵고 쉬운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지금 전주의 고원 등재가 비록 면등재라는 것은 고을에 사면이 있는데 일면을 일등재로 하는 것이다. 보다 낫고 따고 하여도 또한 반드시 세수는 감소될 것입니다. 백성에게서 과도하게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재가 꼭 맞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민정에 널리 물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고원 등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 걱정의 의견을 말하기를,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공법의 토지의 품질이 1등이나 2등이면 그 면적이 좁고 5등이나 6등이면 면적이 넓어서 수확되는 곡물이 또 많으므로 연분법은 법과 실정에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농사일을 잘 아는데 기름진 땅은 그 면적이 좁아 노력이 적게 들면서도 수확은 2배로 많고 척박한 땅은 면적이 넓어 노력이 많이 들면서도 수확은 기름진 땅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토지의 정형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면의 토지를 모두 중하 이상으로 연분하면 척박한 땅의 납세가 너무 무거워지고 또 하상 이하로 연분하면 기름진 땅의 납세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무거워지는 경우는 진시로 딱합니다. 또 의견을 말하기를 한가호의 땅에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비록 이쪽 땅의 수세가 무겁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쪽 땅에서는 가볍게 되므로 벌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부유한 농부라면 그 전지가 많아서 연분이 합당하게 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농민과 같이 단지 일경의 땅을 경작할 뿐일 경우에 지세가 무거우면 빈민이 받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의 광주와 수원은 그 땅의 사정이 서로 같습니다만 광주는 읍내와 상도, 중도, 하도를 각각 하나씩의 등재로 나누었는데 다른 고을에 비하여 볼 때 한 고을을 5등재로 나눈 것은 간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수원은 직촌과 19개의 임내를 각각 등재로 나누었으므로 고원,
연분의 제도에 비하여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고을은 연분의 간략하고 세분된 것이 각기 다르고 백성의 납세도 고르지 못하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법을 의논하여 실행할 때 한 고을을 하나의 등제로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여 엄내와 내개 면을 각각 다른 등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비록 고원 등제법을 바꾼다 하여도 전분 6등과 연분 9등의 제도가 무엇이 저촉되겠습니까? 그 전지 위치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등재를 둘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눈 후 어느 마을 어느 자수의 결복인지를 명백히 명부에 기록하고 그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 등재를 높이거나 낮춘다면 관이나 민이 모두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영류가 의견을 말하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면 등재의 배단 모두 아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원 등재가 좋을 듯합니다. 하니 이 전수가 의견을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고원 등재라는 것은 다품이지 공법이 아니고 면 등재라는 것도 선왕이 세운 법이라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면 등재가 공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고을 안에서 엄내와 사면 안의 연분을 각각 따로 정한다는 것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 한 면 안의 고원에 따라 등재하는 것도 연분 구등의 제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면 등재도 반드시 그 선지를 남김없이 돌아보고 심사한 후 구등의 결복수를 참작하여서 절충하여 연분을 정해야지 만약 전지를 직접 돌아보고 심사하지 않으면 그 절충하는 것도 헛된 일일 뿐입니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고원 등재는 다품과 같습니다만 강면마다 산천을 표시로 하여 먼저 전지를 구획을 정하고 그 농사의 풍흉에 따라 연분을 정하면 전날의 다품에 비할 바가 아니며 또한 공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면 등재나 고원 등재나 전지를 직접 돌아보고 심사하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항목에 의하여 전지의 형세에 따라 고원으로서 연분하면 상상전의 수세를 적게 하는 실수가 없을 것이며 하하전의 수세를 지나치게 하는 패단도 없어져 관과 민의 양쪽이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한명의 김질, 조승문, 윤필상, 이급배, 이승수, 이승원, 윤계금 등이 의견을 말하기를 면 등재법을 따르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헤아려 결정한 것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원 등재를 따르면 수세액은 조금 많아지겠지만 이것은 다품 손실과 같은 것이어서 선왕이 면 등재법을 창제한 뜻과 다릅니다. 옛날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효상이 의견을 말하기를 고원 등재는 과연 면 등재보다 세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법과 서로 위배되지 않고 다품 손실과도 같지 않으며 공법의 불충분한 바를 보충하는 것이지 선왕의 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원을 정할 때 반드시 모처에서 모처까지 전지의 품질이 같은 곳을 10필지, 20필지 혹은 100필지, 1000필지를 연달아 자수를 매겨 비율로 삼습니다. 그런데 10필지, 20필지의 자수를 한 필지로 하면 다품과 비슷하고 100필지, 1000필지의 자수를 한 비율로 하면 면등재와 비슷합니다. 더구나 전지의 등재를 나눌 때 일일이 합당하게 하지 못하면 면등재나 고원등재나 패단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패단이 같은 법을 새로 만드는 일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옛 제도가 편리합니다. 하고 김양경이 의견을 말하기를 다품에 의하여 수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수령이 관내의 전지를 모두 심사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위관에게 나누어 맡기는데 위관이 된 자가 대개 사정으로서 등급을 높이거나 낮추기 때문에 다품 손실이 합당하게 되지 않고 수세가 옳게 되지 못합니다. 이에 세종께서 그 패단을 깊이 알고 공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대강을 들면 각 고을마다 엄내와 사면으로 나누어 등재한 것이니 이는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한 면의 땅도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다르므로 고원 등재로 나누었으면 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토지는 중국의 평탄하고 넓은 면 예와 같지 않고 한 구역 안에서도 건조하고 습하며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달라 밭이랑을 따라 등재한다 하더라도 고르게 할 수 없는데 어찌 고원으로 등재한다고 해서 그 패단을 모두 없앨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수령이 일일이 직접 살펴볼 수 없어서 위관을 나누어 보내므로 다품의 폐단이 여전하고 이미 이루어진 법망을 폐기하게 되어 관부에 무익하니 옛날대로 두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이극돈이 의견을 말하기를 수세는 백성에게 편하게 하는 것이 제1이며 그 옳은 방법을 얻으면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품 손실법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다품 손실을 할 때 간교한 속임수가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법으로 전환한 것이며 그것이 20년 동안 이행되었으나 백성에게는 병폐가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고운 등제로 연분하게 되면 다품 손실과 다름이 없고 그 토지의 품질을 나눌 때 또한 정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법이 너무 치밀하면 폐단이 더하고 이득이 10배가 되지 않으면 예법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옛날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한명회 등의 의견에 따랐다. 연분은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해서 하한의 9등급으로 하는 제도이다. 세종 28년 1446년부터 실시하였다. 자, 수는 전제의 번호를 천자문의 순서대로 매기는 것이다. 자, 답헌 손실은 해마다 가을에 재상 경차관을 지방에 파견하여 농사이 잘 되고 못된 것을 답사해서 그 손실에 따라 전세를 매기는 것이다. 공법은 세종 12년 1430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종래의 답헌 손실법이 폐해가 많으므로 전국 각도의 토지를 비척에 따라 상중하의 등급을 정하고 다시 각 주 군을 3등급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27종의 등급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함이 많아 다시 전분 6등, 연분 9등의 제도로 개량하였다. 임내는 중앙의 행정관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을 지방의 호장이 다스리는 속현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간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 부, 군, 현에 속한 향, 소, 부곡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6번째 기사.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지금 가뭄을 우려하여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었으니 청컨대 급하지 않은 역사와 공장들의 복록을 모두 줄이도록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7번째 기사. 임금이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즉시 즉위한 이래로 밤낮으로 정사에 최선을 다하였다. 무릇 농사에 있어서도 성심을 다하고 백성에 앞서서 몸소 쟁기를 잡음으로써 하늘을 감동시키고 백성을 인도하여 함께 풍년을 누리려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봄부터 여름이 다가도록 대단히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서 보리가 익지 못하였고 모두 또한 말라버렸다. 하늘의 재변이 이같이 극도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말이 여기에까지 미치게 되니 제 화를 부르게 된 까닭이 어찌 없겠는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정령의 결함이 있는지 충신과 간신이 혼동되었는지 상벌이 잘못되었는지 옥사와 송사가 지체되었는지 감사의 출척이 공정하지 못하였는지 수령이 법을 받드는 일에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는지 민간에 유현이 있는지 풍속에 물러난 윤리가 있는지 도적이 성행하는지 뇌물이 횡행하는지 토목공사가 지나치게 일어나고 있는지 언로가 막혔는지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은지 약자를 짓밟는 자가 많은지 매양 구원하는 교수를 내렸지만 직언하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다. 무릇 관직에 있는 자는 각기 그 생각한 바를 말하고 숨김이 없이 함으로써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현은 등용되지 못하고 민간에 있는 어진 사람이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8번째 기사.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상전 대신 가동을 가두는 것은 사람을 징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동으로서 수금에 응하는 자에 대하여 여러 관사에서 반드시 벌금을 받음으로써 남의 재산을 빼앗게 되는데 심지어는 솥까지 남기지 않아 이것이 또한 백성의 원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였고 조합부 승지 이극기가 아뢰기를 벌금의 고통이 태형보다 심합니다. 관리에 나태한 자는 수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하인이 비록 수금에 응한다 하여도 여러 관사로 하여금 마음대로 감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9번째 기사. 형조에서 전교하기를
근래에 듣건대 여러 관사에서 법을 상가받으러 일지 않아 가동을 가두고 벌금을 억지로 받아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을 잃게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관리로서 나태한 자와 소송에 관계되면서도 나오지 않은 자 이외에도 가동을 감금하지 못하게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사유로 갖춰 R&D에 감금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10번째 기사 니승 정인을 의금부에 하옥시켰으니 본주인 니승 홍씨를 죽였기 때문이다. 성전시로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11번째 기사 인삼부원군 홍윤성과 동부승지 현석규에게 명하여 대간 각 일명과 함께 김울상과 정인을 군문하게 하고 현석규에게 전교하기를 큰 옥사라도 이와 같은 것은 없었다. 형은 실정을 알아내기에 급급하지 말고 천천히 다스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